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갑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냉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의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에 해당이 되죠. 목인데도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곧은 그런 나무라고 해서 간목은 제목,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죠. 칠살이라고도 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통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 도끼와 같은 것인데 나를 정화로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을 재련할 때 깔끔하게 재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계절 자체가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몹시 한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를 같이 얻어서 식상을 같이 얻어서 병화로서는 조후,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된다. 또 한 가지 해월의 정화 간목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가 월에 원령의 통분을 할 수 있었고요. 자수 같은 경우도 수가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축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북방수가 돼서 수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데 경금만 딸랑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왕제가 경금을 예상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면 오히려 왕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아주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무가 크면 클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축월의 간목도 경금정화를 쓰지만 경금정화로서 뭘 얻는다? 귀함을 얻지만은 일간이 왕할수록 그 귀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경금정화를 얻어서 간목을 재련해서 제목으로 쓰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작은 제목이죠. 그 귀라고 하는 것은 크지 못하고 작은 귀함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논하죠. 부를 논하고 그 다음에 관성을 가지고 귀를 논한다 해서 부귀는 재성과 관성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후가 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귀는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조후만 잘 돼도 당대 먹고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저축월에는 화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오미월의 여름에는 수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비록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어떤 큰 구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재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그거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조후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용도, 쓰임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일단 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축월의 간목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러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 또는 월령이 어떤 월령인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속에서 들어있는 오행이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 과 같은데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 일간의 왕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운지 추운지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것이 바로 또 한열입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는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왕세 한열이 중화된 사주가 바로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가 바로 좋지 않은 그런 사주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벽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양목이 음토를 받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일간인 간목인 내가 월지에 있는 축토를 극한다. 내가 극하는 관계, 극자라고 표현하고요. 무엇은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있고요.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극하는 이거는 극아자, 이거는 관성이라고 했죠. 자,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를 뭐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는데, 원래 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극하지만 나를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면, 내가 극하는 재성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케어하고 내가 보호해주는 것을 재성, 아극자 재성이라고 하죠. 재물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기 같은 것도 나한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인기를 얻게 되면 좋은 것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면성실성 같은 것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좀 뭐 재물이라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이렇게도 보이지만은 이제 유흥오락 같은 것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재밌게 놀고 등산하고 뭐런 운동하고 하는 것들, 또는 주색 잡기 같은 것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관성도 그렇고요. 재성도 그렇고 서로 균형이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으면 뭐 관성도 좋은 것이고 내가 관리하는 재성도 좋은 것인데, 그 균형이 깨졌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은 일간이 너무 왕하고 비견겁재가 많은데 재성이 있으면 이거는 군비쟁재 같은 사주가 될 수도 있고요. 군비쟁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군겁쟁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지 못한 재성의 쓰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제다신약이라고도 하고, 뭐 신약제왕이죠. 신약한데 제왕한 그런 구조. 이건 이제 재성이 좀 옳게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면 또 재성이 좋게 작용하는 것은 신왕제왕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성이 재생관 같은 것, 재생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좋은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양으로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제죠. 오늘 같은 경우가 양목이 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질,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목은 토가 왕한 만큼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신약제왕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 간목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추운 동절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있어서 춥다, 동결될 수 있다. 나무가 얼고 땅이 얼고 물이 얼 수도 있게 돼서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자란 성목이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간목을 동량의 제목으로 쓸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따뜻하게 해줄 병화 같은 건 당연히 급선무로 있어줘야 되겠죠. 모든 것이 얼게 되면은 용도 쓰임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간목 일간 자체가 좀 왕하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간목이 경금 쓸 때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다.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간목 자체가
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는 뭐 인, 묘, 목 등이 있어서 일간이 좀 왕해서 왕한 재성을 갖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약제왕이 아니라 신왕제왕으로서 좋은 사주의 틀을 갖출 수 있다. 간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금이 필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만 잘 돼도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근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월의 간목, 일간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연지 보게 되면 또 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편지 혼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신약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국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반드시 약한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지는 이제 신금이라고 있죠. 물론 경금이 투출된 건 아니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한데 이렇게 제살이 왕한 사주가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살 태왕해서 약한 일간 간목이 재성도 그다음에 관성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월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상관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상관은 일단은 뭐 경금이 금은 이제 신금 있죠. 요 신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동절이 추우니까 이거는 조후의 용도로 쓰이는데, 조후의 용도는 병화가 더 좋은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 일간 간목이 신약한 것이 좀 단점이 되고,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겨주는 것도 좋지만 역시나 축월의 진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 간목,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비견인 간목도 세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생시에서는 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갑자시가 있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축월은 동절이라고 했죠. 근데 동절에 화가 정화밖에 없고요. 조후의 의미가 매우 작죠. 근데 이렇게 자수까지 있으면 중간에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얘도 수토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이 다라고 해서 뭐 완전히 수다 목부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축월의 수가 많게 된 뭐에 한기가 극심해서 천하가 결빙 얼게 된다라고 하는 점. 간목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개수를 세가지고 간목이 일간 포함해서 간목이 3개니까 이것을 신강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 자체가 천간에 있는 목 자체가 지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신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병인시가 본시 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했던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병화도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조우도 하고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거 인신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충을 감내하면서까지 병인시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간목, 일간 간목, 연간에 있는 간목이 진에도 뿌리를 뒀었고 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간목이 정화를 생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정화 2개 가지고 조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면 정화 자체가 뿌리가 또 없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왕한 걸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진토까지 있어서 토가 왕한데 다시 재성인 토를 보게 되죠. 그 금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재성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 제다 신약도는 제살태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봐서 조우할 것 같죠. 정화 사의 뿌리 투조 당연히. 근데 이건 사신 합이 되죠. 사신 합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화가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다라고 보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경호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뭐냐면, 자, 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화도 5의 뿌리를 두고 있고, 간목이 정화를 생지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경금으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간이 좀 왕했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국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간목이 뿌리를 들 수 있는 것은 연지는 진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제살태왕한 구조라고 볼 수. 이건 이제 모군이나 이제 수운 가서 간목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건 제살이 너무 태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주. 그 다음에 임신계 유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축월 동절에 임신계의 금수를 많이 받죠. 한습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 해수를 받아서 당연히 한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자, 해수는 수이지만 간목이 여기 통근 가능하죠. 장생철한 얘기죠. 그래서 을해시를 얻게 되면 이거 목화운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대가 이제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묘시, 을해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